네, 어제에 이어서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성장 클리닉 갔던 데서 얘기가 끊겼는데, 오늘은 어제 끊겼던 번 지점에서 거의 다시 시작하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일단 한강 쪽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녹음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수대교는 어제 찍은 걸 보니까 말이 안 들려요. 잡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 클리닉을 갔을 때만 해도, 한양대에 갔을 때만 해도 조금 어릴 때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별로 크게 알려진 게 없기도 하고, 가격이 원체 비쌌으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권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뭐 엄청 작은 것도 아니고, 반에서 남자 중에 키 순으로 4번 이랬지만 1번은 아니잖아요. 1번 누군가 있었어요. 그때 1번, 2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태로 지나갔고, 그렇게 이제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가 제가 2000년 초반에 중학교를 다녔죠. 95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이니까 2000년 초반에 이제 휘문중학교 다닐 때 족저근막염으로 계속 고생을 하다가 뭔지 모르고, 그때는 병명을 몰랐죠. 그냥 뒤꿈치 아킬레스 건염 같이 있고요. 이유도 몰랐는데, 이유는 그때 신발이 문제였어요. 신발을 동대문에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서 신고 맨날 뛰니까 쿠셔닝이 너무 없어서 발에 무리가 갔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병원을 가서 그래 찍었는데, 그 얘기하다가 성장판은 이미 다쳤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파서 간 건데, 다른 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대요. 아니, 얘가 지금 키가 아직도 160 초반인데 남들은 뭐 남자는 군대 가서도 큰다 그래갖고 늦게 클려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성장판이 다쳤다라니 하면서, 이제 그 중학교 이후로는 사실상 저는 뭐 성장 호르몬을 맞아볼 기회도 없는 거죠. 성장판이 다친 상태에서는 맞아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 우리가 질병은 다 똑같아요. 성형외과든 어떤 병이든 암이든 뭐든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빨리 맞출수록 좋다. 네,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빨리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어나자마자 맞춰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늦어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는 맞춰라. 그리고 그걸 맞는다고 1년에 20-30cm가 크는 건 아니니까, 뭐 이제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계속 맞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경우에는 뭐 한 3-4년 맞다 끝날 수도 있죠.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결핍증이 아니라면. 어쨌든 빨리 맞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2-3살짜리 맞추라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중간 정도 갔을 때, 이럴 때 맞추면 좋다는 거지,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이 이야기 왜 하냐면은,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은 만 6세죠. 지금 만 6세부터 맞기를 시작했는데 좀 이른 편이에요. 이른 편이고,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진단이 됐으니까. 뭐 아르기닌 유발검사랑 L도파 유발검사 이런 걸 통해서 뭐 진짜로 없다고 진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맞을 수가 없죠. 이건 안 맞는 경우에는 키가 심하면 140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성장, 그러니까 키 성장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형외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성장인자입니다. 성장인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그냥 키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대사의 전반적인 재활 또는 힐링, 아니면 근육 발달, 이런 부분에 모두 포함해서 성장 호르몬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곤해요. 활성도가 떨어지고 근육도 잘 안 생겨요. 근육도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처음에 이제 어릴 때 병원을 가면은 선생님이 진료 보시다가 철분제를 좀 먹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빈혈이 좀 의심이 되시나? 얘가 그래서 좀 힘이 없나? 그리고 이렇게 빈혈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눈꺼풀 뒤집어 봐서 창백한지 아니면은 아닌지 그런 걸 보면 되는데, 저도 의사니까 이렇게 한번 봤는데 빈혈은 아니에요. 사실은 빈혈 아닌데 의사 선생님 보기에도 뭔가 조금 힘이 없어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몇 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되게 늦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36개월 이후에 어린이집을 갔는데, 한 48개월쯤 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들이 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체력이 좀 부족하다. 근데 뭐 애들이 뭐 그 당시에 얼마나 무슨 체력이 있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어린이집 앞에 나가서 놀이터 놀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체력이 부족해서 운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체력이 없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 젊을 때. 그러니까 히말라야도 갔던 거고요. 뭐 전공의 생활에서도 꾸역꾸역 버틴 거였는데, 당연히 나만큼 이제 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키는 작아도 체력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애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체력이 좀 약했던 거죠. 또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그런 줄 알았고, 그 뒤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운동을 많이 시켜주니까 좀 나아졌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성장 호르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였던 거죠. 키가 좀 작은 거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들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3월생이니까 어린이집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키가 그렇게 작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퍼센타일 자체는 매우 낮게 점점 나왔지만 사실은 3%이 됐을 때도 3월생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거의 뭐 5개월에서 6개월 평균 정도 더 일렀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1, 2cm만 바뀌어도 퍼센타일이 확확 바뀌는 때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뭐 그렇게 작다 느끼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되니까 한 만 6세 지나가니까 아무리 3월생이어도 키 자라는 속도가 다른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빨리 맞는 게 좋고, 체중이 적은 그 체구가 작은 어릴 때 맞으면 약물이 더 조금 들어가니까 더 싸다, 비용 부담이.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빨리 맞으라는 게 2~3살 때 맞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아이가 인지를 하고 자신이 키가 좀 작구나 인지를 하고 주사를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게 보통 뭐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 6, 7살이라고 저희 그 소아과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맞는 게 이제 빠른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급여가 돼도 급여 비율이 굉장히 높진 않아요. 절반이었나?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건 아니지만 맞아야 되니까, 결핍증이 있으면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호르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 추가로 좀 해볼게요.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월드컵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홍명보 감독이 귀국하면서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귀국을 했고요. 사실은 월드컵 있기 뭐 몇 개월 전부터 좀 예견이 됐어요. 인터넷에 파다했죠. 여러 축구 관련된 종사자들이 나와서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게 이제 파벌 싸움이다, 홍명보 감독한테 자리를 뺏긴 축구계 사람들이 반대 진영에서 흠집 내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죠. 왜냐, 저희가 제대로 잘한 경기가 평가전에서도 없었어요. 강팀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되게 하위 팀을 불러서 경기를 한 다음에 졸전을 펼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강팀이 있는 데를 가서 대등하게 싸울 정도가 돼야 잘하는 거지, 한국으로 약팀을 불러서 졸전을 펼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월드컵이 끝났고 결론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32강도 못 간, 예전으로 치면 예선 탈락이죠 거의, 결과를 내놨고, 이런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을 거고, 리더는 그냥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 책임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책임을 지는 건데, 책임을 어떻게 져요? 뭐 탈북하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이거 책임 아니잖아요. 그런 책임이 아니라 냉정하게 문제를 되짚어보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사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감독으로서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한 이유를 본인이라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가 오답이 있으면 오답 노트를 쓰잖아요. 내가 못 풀면은 오답 노트 만드는데 오답 노트 만들어 봐야죠.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있죠. 내 개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 능력은 왜 부족했나, 내가 공부를 덜 했나, 또 뭐 협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원이 뭐가 안 됐나, 또 선수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게까지가 책임입니다. 대통령까지 여기 참전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밝혀라. 사실 뭐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담스러운 조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생양 찾아서 처벌할 사람 찾는 그런 조처가 아니라, 정말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감독이 책임지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돌아보는 이제 경우가 필요하게 된 거죠. 외부인의 시선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다음엔 이걸 잘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필요한 점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명명백백히 밝혀라 라고 했을 때 또 윗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냥 뭐 이거 어떻게 하면은 다 그냥 책임자 하나 뽑아갖고 얘 참수하고 표수하고 그냥 끝낼까 이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항상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들 이렇게 지는 거고 또 반대로 너무 그 원리 원칙적인 거에 또 집착을 해서 그것만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책임지려고 할 때 어디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군 간부끼리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했을 때 무슨 지휘 서신 하달해서 이거를 안 생기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간부 남자랑 여자를 다 분리해서 부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펼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가 이제 문제 생기면 해결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 원인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시스템적인 건지 개인적인 건지.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파악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스템적 문제라는 건 뭐예요? 반복되는 문제가 시스템적인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했을 땐 잘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일 확률이 있고 근데 그 비율을 봐야 되죠. 100명이 하면 괜찮은데 한 명이 하면 문제가 자꾸 생긴다. 개인의 문제죠. 근데 뭐 한 100명이 했는데 괜찮은데 나머지 한 80명이 했을 땐 이상하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구별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를 제일 누가 잘 밝힐 수 있겠냐.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밝힐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누군가 나서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이런까지 끝내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살짝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미스터 360 울트라는 카메라 자체는 액션판 말고 카메라 자체는 방수가 됩니다. 갤럭시도 방수가 됩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심지어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요. 이어폰조차 생활 방수가 됩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논하지 않게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게 세상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